아름답고 유순하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풍기는 저 노래. 노래는 우리 민 모두가 명곡이라 부르는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 주제가인 꽃 파는 처녀입니다. 그러면 이 명곡을 안고 태어난 예술영화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 영화가 나온 지는 반세기가 되어옵니다. 그날의 영화 화면에 비춰졌던 배우들과 영화 창작가들의 모습이 거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빛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1970년대 하면 그 영화 혁명의 불길이 샘솟이 타오르던 그런 격동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라면 제가 미술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이었는데 인민들이 좋아하는 영화 꽝꽝 나오던 우리나라 영화 술밭절의 대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기는 그 불의 건축 용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혁명적 영화 예술에 빛나는 전통이 마련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럼 그 불의의 거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의 원작 발굴 사업에는 어떤 뜻깊은 사연이 있는지 앞서 촬영한 화면을 통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날은 1971년 2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꾼들로부터 그 원작 발굴 정역을 보고받으신 이단 장로께서는 3월 2일 저녁에는 우리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나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정말 수고했다고, 원작 발굴 사업에 참가한 우리 일꾼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꾼들로부터 그 원작 발굴 경위와 정리한 명작의 대본에 대해서, 그리고 가사 한 구절, 대사 한마디 이르기까지 주의 깊게 들으시고 발굴한 노래 꽃 파는 처녀를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만국의 그 세월 고고성을 터쳤던 노래는 수십 년이 지난 바로 이날 오보이 장로님 앞에서 다시금 정말 뜻깊게 울리게 됐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그 원작인 가곡을 영화로 옮기는 데서 나타난 문제들, 특히는 역사주의 원칙에서 당시의 것을 그대로 정확히 찾아내며 그 현대적 미감에 맞게 원작에 담겨진 사상예술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각색을 잘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스님께서 친필하신 가곡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마감에 혁명가로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시면서 영가로 옮길 때 마감 부분은 그 주인공이 혁명의 길로 나서는 것으로 형상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1972년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돌째 즈음하여 이 영화를 완성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셨습니다. 이제 그때 창작가들은 원작을 이제 각색한다는 대로부터 원작의 정자와 양상에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선들을 이제 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구를 많이 놓는다는 데로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이제 순위 동종 세계를 중심에 놓고 그 공작원 손, 목사손, 일본 용사관 놈들이 손. 영화에서는 꽃분이가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러나 순이의 꿈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영으로 해서 영화의 주선을 넣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창작가들의 연출 대본 각색 정령을 여러 차례 걸쳐 요해하시면서 이 영화에서는 이 피바다에서와 같이 높은 형태의 정치투쟁을 결부시키면 원작의 특성과 그 양상을 살릴 수 없다고, 이 꽃분이의 이 심리적 손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 의해서 이 작품은
연출 대본에서부터 벌써 이 다른 명작들과는 달리 투쟁극이 아니라 인종심리극이라는 자기의 새로운 양상을 가지고 훌륭히 창작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밀한 작전과 빈틈없는 전투 준비를 갖춘 다음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작품 창작 원칙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연출 대본이 완성된 후에 연출, 촬영, 배우, 미술, 음악 등 친히 창작단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때 창작가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문제가 이 배우 선발 문제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영화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배우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이는 15살부터 19살까지 그러면서도 조선 맛이 나야 한다. 그래야 동정이 가고 이 행동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배우 선발 문제 그리고 또 창작 방향에까지 이 귀중한 가르침을 거듭 주셨습니다. 이 창작가들이 고심 끝에 이 3명의 대상을 골라서 촬영 필름으로 보고드렸는데 뜻밖에도 나이도 제일 어리고 또 경험도 없는 용희 동무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때 그 홍영희 동지는 16살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양강도 운흥군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촬영소 양성반에 와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때 그 지금 유명한 배우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 예. 리익승 동무, 예, 리익승 그다음에 동지. 김철 동무, 예. 용숙 동무 다 우리 양성반 동창생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하루는 그 관록 있는 창작가들이 저희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걸 보는데 저 책상 앞에 와서 저를 유심히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 촬영을 했는데 저를 꽃분이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1971년 9월 23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창작단 창작 의도 발표회를 진행됐는데 여기에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이미 제가 집신을 신을 줄 몰라서 거꾸로 신었다는 그 보고를 받으신 뒤였습니다. 예. 그 여기 존시 네. 되어 있는 맞습니다. 집신. 예. 그런데 장군님께서 보시는데 아직도 무대에서 큰 집신을 철떡거리면서 끌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신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조선 사람들은 아무리 못 살았어도 집신만은 깨끗이 삼아 신었다고 하시면서 꽃분이 역을 하는 배우에게 지난날 우리 조선 인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가르쳐줘야 꽃분이 역을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장군님께서는 저를 불의 고전적 명작의 주인공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족을 알고 역사를 알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연출 대본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고른 강력한 창조 집단 속에는 평양 대동문인민학교에 다니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3살이었습니다. 13살. 예. 그때 그 연출가 박학 선생님, 미술가 리더익 선생님이 오셨댔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뽑혔습니다. 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찍은 그 필름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몸소 저를 순위 역으로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모색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 예. 정말 눈을 감고 석영 노릇을 하기는 좀 어떻겠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뜨고 석영 노릇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따사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다소나마 순위 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극조적에서 기본은 이 감정 조직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화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 영화에는 정말 이 감정 조직에서 극치 장면들이 많고 또 그와 관련된 창작 일화들도 많이 생겨난 데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으면서 꽃을 팔아서 어머니의 약을 사겠다는 그 꽃분이와 순이의 인종세계를 잘 그려야지만 관중들로 하여금 어머니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대사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꽃분이가 그 망지라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어머니가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예, 죽으면, 그러니까 꽃분이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나 꽃을 팔아서 어머니 약을 사서 병을 고쳐드리겠다.
이것도 다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주셔서 완성한 대사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제가 꽃을 팔아서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리겠어요. 어머니 병도 낫고 오빠도 돌아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꽃분아, 울지 마라. 불쌍한 너희들을 두고 어떻게 죽겠니? 너를 배주산에 종살이를 안 시키기 위해서도 내 이를 악물고 살겠다. 이 영화에서 특히 이거 섬세하게 자령기가 이 분장 하나하나의 일까지 또 이게 반사판 이루기 이루는 거 않도록 다 자령기가 포착하고 정확히 바로잡도록 실례를 그때 홍명동 잘 알았지만 그 백만이 여기에 분장에서 보즘이 여기 갔다 장군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다 장군께서 이런 거 다 촬영해서 포착 잘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이 장군님이 귀중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이 영화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면 꽃분이가 오빠를 찾아서 700리를 떠나는데 눈먼 순이를 남겨두고 가자니 어머니는 어머니도 없지. 그러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문고리에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섬세한 세부 형상. 이건 나 정말 이 장면은 이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고 또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생겨난 명화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얼어내리는 두레박의 새사슬 그림자. 그 하나만 넣고도 정말 거역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그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준 아주 명장면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이제 꽃분이와 어린 순이가 어머니 약을 사들고 오다가 비를 맞고 나무 밑에서 오도로를 떠는 장면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창작가들이 자기 주관적 욕망을 앞세운 것이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꽃분이 형제의 행동선을 이제 명철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는 그 장면의 그 감정을 강하게 이제 폭발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꽃분이와 어린 순이가 이제 약을 사들고 이 천진난만한 그 감정의 세계에서 이제 오다가 어머니 죽음이라는 이 장면과 대조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머니 그 죽음 장면과 이제 어린 꽃분이 형제의 그 감정 세계가 이제 판이한 대조를 이루면서 관중이 가슴을 움켜쥐고 저린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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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어린 배우 동지들과 같이 고르니까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 모였는데 노래 하나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꽃파는 저녁, 꽃파는 저녁에 같이 부르자. 네.
꽃사시여 꽃사시여 어여쁜 빨간 꽃 향기롭고 빛깔 고운 아름다운 빨간 꽃. 이 노래의 제목도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꽃파는 처녀로 정식화해 주시고 가사도 명가사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단에 새봄빛이 넘쳐요 이렇게 됐던 가사를 새봄빛이 안겨요 이렇게 장모님께서는 가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따뜻한 감정. 따뜻하고 서정성에도 강하게 이렇게 쓰고 선율도 정말 아름답고 유순한 우리 민족적인 선율로 되어 있는데 노래는 8분의 9박자의 5음계 민요 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영화의 노래는 절가화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의 음악은 장면에 맞아야 하고 앞서서 박세영 연출가 동지도 이야기했지만 눈먼 순이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오빠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나는 그 꽃분이의 내면 심리 세계를 반영해서 방청으로 울리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이 노래만 보더라도 이 노래는 어느 작곡가가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친히 부르셔서 그 노래를 그대로 옮긴 그런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에는 노래가 7곡이나 들어가 있는데 꽃과 같이 변한 정성, 언니를 기다리며 홀로 서 있네, 혁명의 붉은 꽃이 만발해 가네, 이를 비롯해서 영화에는 정말 모든 노래가 다 명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명곡이 차넘치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래 형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때가 1971년 10월 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당시 기록영화 촬영소 녹음실에 나오시어 저와 몇몇 성악 배우들을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몇 장의 악보를 주시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했던지 내가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부른 노래가 꽃파는 처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는 좀 애티나게 불러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른 노래가 눈먼 순이가 꽃팔려간 온니를 기다리면서 홀로 서 있는 그 장면의 노래를 온니를 기다리며 홀로 서 있네. 아까 장 선생이 이야기하다시피 그 다음에 눈먼 순이를 재워놓고 오빠를 찾아 떠나는 장면에서 부른 노래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그 외에 두 곡을 더 불러서 네 곡을 연거푸 불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며칠 후에 녹음을 해야 되니까 노래를 연습 좀 잘하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 후 예술영화 촬영소 녹음실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예술영화의 장면들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자면 가수가 노래 형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우선 녹음하기 전에 영화의 장면들을 두세 번 보여주고 그 감정을 가수가 체득한 다음에 녹음을 해야 된다고. 이 장면에서는 어떤 감정으로 해야 하며 이쪽 장면에서는 어떤 감정으로 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교시하셨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볼 때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그토록 밤을 밝히시면서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던 그 구목 같은 나날들이 정말 가슴 뜨겁게 안겨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유영옥 선생님은 가곡에서도 이제 꽃파는 소녀, 이 가곡에서도 주인공 역을 형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후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를 창조 지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또 다시 꽃분 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 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정말 어려웠지만
예술영화 꽃파는 촌에 영화록음을 몇 곡 하다 나니까 그 감정을 많이 되살리면서 그 꽃분이 형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홍영희 동무와 같이 꽃분이와 특별한 인연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특별합니다. 아, 장 선생님이 지휘자니까 그럽니다. 예, 저도 이게 꽃파는 처녀 음악을 지휘할 때면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인 색채와 아름답고 유순한 그 선율, 또 영화의 내용이 안고 있는 그 음악의 특성으로 인해서 형상할 때마다 그 특별한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창작 과정은 이제 재능 있는 연출가, 촬영가, 미술가를 비롯한 이제 이름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키워내는 나날이기도 하십니다. 그 취재 과정에는 박병수 촬영가 동지의 그 촬영 대본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촬영 대본을 보니까 촬영가가 먼저 그 영화를 보고 그려놓은 듯한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원래 미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란 거 할 때 영화는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 회화하면과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근본은 영화하면 역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작품을 맡으면 먼저 자기가 찍을 화면들을 촬영 대본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의도를 세운 다음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할 때 촬영기를 다루게 했습니다. 전 지금도 이 꽃반찬 촬영 대본을 넣고 밤이 새도록 그저 이 그림을 그려보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영화에서 고망어 사시오 하는 그 고망어 장사 역을 하던 배우가 바로 박세영 동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병수 동지 아내. 네, 아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박병수 촬영가 동지가 촬영하는데 그 앞에서 그 선병옥 동지가 윤기를 잘못하면 촬영가 동지가 자기 아내를 막 꾸짖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숱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영화가 완성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망어 장사를 욕을 한 선병옥 동지가 연기를 아주 잘했다고 아주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전에 이 전라북도의 부여안가청에서 출생했는데 미술의 큰 뜻을 품고 또 외국 유학도 해보았지만 민족 순환의 비극과 또 식민지 인테리어의 그 소름을 너무도 뼈저리게 가슴에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해방 직후 공화국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남다른 가정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키우고 했고 또 그 때문에 아버지 이 고충도 마음속 고충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를 못 믿으란 하는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해방 직후 벌써 우리 수령님을 흠모하여 공화국 품에 안긴 사람이다. 그리고 지난 저국한 전쟁 때에는 차량기를 메고 인민군 용사들과 함께 낙동강까지 달려나가 잘 싸운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버린다면 그가 갈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못 믿겠다면 자신께서 보증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백두산 장학단 촬영가로 임명해 주시고 불의 고전적 명작들인 피바다와 한차이다는 임명 그리고 이 꽃파는 처녀 이 작품도 촬영도 모두 아버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그 홍영희 동지가 소박하고 진실하게 역형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민배우 김진환 동지의 말없는 그 뒷받침이 있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녹음이 끝나고 어머니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같은 배우로서 그 음방울 굴리는 것 같은 진환 동지 목소리가 참 부럽다고. 목소리도 곱지만 이 섬세하게 형상내는 이 화술 기교, 미술적 재능에 정말 탐복하게 된다고 마치도 자기 막내 동생이나 또 한 집안 식구 자랑하듯이 정을 담아서 칭찬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나간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영화 촬영소에 배치돼서 한두 작품의 주인공을 하고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창 인기 있던 최부실 동지, 그다음에 송영희 동지, 그들과 비교해 놓고 볼 때 나는 연기 기량 수준이 아주 어렵고 뭐 화면도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차라리 어느 한 극장에 가서 노래나 불러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저희 화술의 재능을 찾아주시고 저를 불후의 고전적 명자 꽃파는 처녀의 꽃분이 주인공 대사 녹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이 크나큰 스님을 받아안고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받아안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꽃분이 대사를 몽땅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꽃분이 세계로 자신을 막 육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가 1972년 4월 2일이었습니다. 저의 형상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시다가 꽃분이 그 내면 세계와 꽃분이 그 성격 발전 이런 것을 단계별로 부각시키고 아직도 감정이 좀 부족하고 대사 형상도 부족한데 잘해야 되겠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연습했던 그 대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영화의 그 한 대목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한번 좀 해보십시오. 순이야, 우린 암만 가난해도 거지는 아니야. 언니는 천대받고 없으임을 받으며 꽃을 팔아도 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어머니가 하시면 어머니가 우셔. 넌 그것도 몰라. 내가 이러고 다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오빠도 안 돌아와. 순이야.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성과 해령에서 현지 촬영이 끝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별 비행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주요 배우들과 그 창작 성원들이 한 20명 타고 왔는데 그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타고 왔죠. 1972년 말 평양 대국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꽃파는 처녀 창작 성원들에 대한 수원식이 있었습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때 저희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원자 명단에 저희 이름도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선현단 넥타이를 휘날리며 무대에 달려나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행 성원들에게 이번에 순이가 이걸 참 잘 수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순이 때문에 울었다고 이렇게 높이 치하시면서 높은 국가 수원도 안겨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저 어린 화수원동무한테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때 국기훈장 상급을 받았습니다. 국기훈장 상급. 10살 나이에. 그때 홍영희 동지도 광호배우 칭호를 받았고 저기 김진환 동지도 전 국기훈장 1급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말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이 선물 수여식을 평양시 학생들의 모임에서 크게 하도록 이렇게 배려도 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해리 피바다 속에서 창작하신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원작 발굴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완성된 영화는 1972년 4월 15일 수령님 탄생 60돌을 맞으며 수령님께 상가 올리게 됐는데 수령님께서는 영화를 보시고 원작의 기초에서 잘 각색했다고 자신께서 창작하시지만 정말 눈물이 나온다고 영화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 사회에 활력을 부어주는데 이바지하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이 무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이 구로에서 용화를 사랑하고 용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즐겨 부르면서 성장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용화 부분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 우리 용화의 대선전 보급과 평양국제용화축전을 맡아보는 이런 사업을 맡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양국제용화축전 여기서도 이제 우리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얘기, 추억 깊은 얘기들이 이제 수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7년 9월에 자기 천막을 올린 이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올해 16번째 연휴를 새겼습니다. 이번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했던 수많은 외국인들 속에서 이 꽃 파는 처녀에 대한 반응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번에도. 특히 참가인가 우리 조선 영화를 많이 본 외국인들 속에서는 이 위대한 장모님께서 나라 일을 영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영화 한 편 한 편을 몸소 지도해 주신 이 사실 자체가 이 놀랍다고. 그리고 특히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와 같은 이런 작품을 신이 연출, 촬영, 배우를 비롯한 모든 형상 세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셔서 명작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바로 위대한 장모님의 천재적 이 예술적 춘품에 대한 이 감탄으로서 누구나 다 한결같이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는 이 예술의 국치, 조선 영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런 영화는 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중외교 관계 설정 60덜을 맞으며 그 중국에서 공연 활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선영화 음악단의 한성원으로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부서장 동지와 또 여기 홍용희 동지랑 다 같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 그 노래 연곡을 무대에 올렸는데 그 노래하기에 앞서서 그 예술영화 꽃분의 역을 형성한 홍영희 동지를 소개하자 정말 그 관중들 속에서 그 영화에 대한 그 인기라고 할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꽃분이가 왔다고 홍영희 동지가 무대 나오자마자 온 극장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열기가 요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 중국이 꽃분이다 하면서 또 무대 하나 올라오는데 야 이건 뭐냐? 무슨 꽃분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놀랐습니다. 그 74살 난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와서 우리 홍영희 동지하고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뭐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 꽃분이 번역대사 한번 영화의 꽃분이로 대명사를 불린다는 거. 김에서 자기 그 감정을 이 영화와 함께 자기 한 생에 대한 그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꽃 파는 처녀 영화가 정말 좋고 전 중국인민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 하면서 그 무대에서 그런 열변을 터면서 이야기하던 그게 아직도 눈에 귀에 생생합니다. 정말이지 나라와 민족은 서로 달라도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거동친 그런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홍순아 동무가 그 꽃과 같이 피어난 종송 이 노래를 비롯해서 믿게 연곡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기다리면 홀렸어. 그럼 그 중국의 하늘가에 높이 올렸던 그 꽃과 같이 피어난 정성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다 같이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짜. 천성인가 만성인가 진달래꽃 성이성이 어머님께 바친 정성 꽃과 같이 피어났네. 성이성이 꽃과 같이 피어났네. 진달래꽃 성이성이 꽃잎마다 스민 정성 꽃보다도 아름답게 가슴속에 피어났네. 성이성이 가슴속에 피어났네. 성이성이
영화는 제18차 까릴로 비바리 국제영화 축전에서 축전 전례를 깨뜨리고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때가 1972년 8월이 아니었습니까? 예, 8월 11일 날 그 대표단이 도착해서 활동 종영을 그 장군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장군님께서는 8월 10일 날 나오셔서 친히 그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보아주셨습니다. 난 지금도 특별상과 메달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남다른 감회에 잠기게 됩니다. 그 영화 축전에서 울려나왔던 환희와 격정을 어찌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목격하면서 이런 명작을 안아 올리신 우리 장군님이 천재적 예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 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 연출가로서 당이 밝혀준 화면 속의 스승, 생활 속의 봇, 투쟁의 길동으로서의 영화의 사명을 다하도록 영화인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발해서 오직 위대한 장군님밖에 몰랐던 혁명의 전세대, 아버지 세대들처럼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영화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선구자가 되고 기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